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들어와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의 외무장관 또 차기 부총리가 아주 유력한 거의 최고위층 인사인데 그 최고위층 인사가 전선 후방의 독일 지원 시설을 현장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러시아 자폭 드론이 공격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독일 외무장관 그리고 그를 의전하던 이 미콜라이우 주지사 우리 고려인 한국계 4세죠. 완전히 그냥 도주하면서 대공사격 끝에 결국 이제 간신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드디어 헤즈볼라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꼬리를 잔뜩 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고 대만 해협 정말 심각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 2월 14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도주 중 전복돼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측에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대만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전방위적인 무력 시위를 시작해 양안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난 2월 24일부터 대만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 해경선을 투입해 섬을 봉쇄하는 형국으로 24시간 순찰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로 해당 해역에서 대만 해경과 대치가 시작됐다고 대만 매체들이 2월 2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군의 056형 초계함을 기반으로 설계된 해경선 14608함 등 3척의 경비함을 교대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먼다오 인근 해역의 모든 선박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9일에는 진먼다오로 향하던 유람선을 6척의 해경함으로 에워싼 뒤 무장한 검색 요원들을 승선시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관광객들을 검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샤몬 진먼다오 해역에서 상시화된 법 집행 순찰 활동을 실시하며 관련 해역의 조업 질서를 한 발 더 나아가 수호함으로써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압박 작전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국 측은 해상민병 소속으로 추정되는 어선단을 보내 진먼다오 동쪽 해역에 진을 치고 진먼다오와 대만을 오가는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도 해경선을 인근 해역에 보내 이들을 감시하면서 현재 진먼 인근 해역에서는 양측의 무거운 대치 구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이 해경선과 해상민병을 동원해 이 같은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로 대만 측의 과잉 대응을 유도해 충돌을 만들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오는 5월 라이칭더 당선인 총통 취임을 전후해 중국이 어떤 고강도 도발에 나설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이런 초계함을 경비함으로 개조한 강력한 거죠. 군함을 경비함으로 개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무장이 강력하단 말인데 이런 것들을 교대로 축차 투입해서 진먼다오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시간이었죠? 2월 14일 불법 조업을 하던 마치 우리 서해 NLL 쪽에 중국 어선들 들어오는 거 불법 조업을 하던 그 어선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어선이 도주를 하다가 크게 선회하는 과정에서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 혼자. 파도가 치는데 아마 그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틀려서 이제 뒤집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대만 해경은 쫓아가다가 뒤집어진 걸 보고 구조작전에 나섰고 그러나 2명은 사망했고 2명은 구조를 했고 그 구조한 2명은 체포를 한 겁니다. 체포해야죠. 자, 그런데 중국이 며칠간 가만히 있다가 3일 후에 이제 중앙에서 뭔가 지침이 내려왔는지 그때부터 갑자기 도발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진먼다오로 들어가는 이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을 에워싸고 여기다가 무장요원을 승선시켜서 공포 분위기, 검문 검색 해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진먼다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말로 금문도
예전에 우리가 금문도라고 했는데 중국의 섬과는 불과 1.9km, 바로 코앞이죠. 그리고 중국 본토와는 7.7km 떨어져 있는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목 끝의 비수 같은 뭐 이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연평도나 백령도 정도 되는 이런 굉장히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완전히 요새화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지금 중국이 에워싸고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재작년에 법을 바꿨죠. 해경법을. 그래서 중국 해역에서 중국 영해에서 어떤 그 불법 행위를 하다가 위협을 느끼면 해경들이 발포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꿨죠. 그래서 발포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바꿨어요. 그런데 중국은 진먼다오 아니라 대만 본섬까지도 중국 자기들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 영해야 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만 해경이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자신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조금 강한 대응을 한다면 공포 분위기야 하고는 발포를 해버릴 수 있겠죠. 그러면 대만 해경도 총을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반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토록 우려하는 대만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만 언론은 현재 대만 전쟁은 진먼다오에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쫙 하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5월 달에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어간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이게 어쩌면 도화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정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헤즈볼라의 압박으로 하마스가 인질 교환 및 휴전 협상에서 한 걸음 물러난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휴전 협상에 기여하면 이스라엘과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헤즈볼라의 계산, 아무래도 틀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와 휴전하더라도 북부 국경지대에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위협하는 헤즈볼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휴전이 시작되더라도 그들에 대한 공격을 더 늘릴 것이라고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현재 시각 2월 25일 밝혔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25일 제파트 소재 북부 사령부를 방문해 가자지구에서 일시적인 휴전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는 북부 국경지역에서의 공격을 늘릴 것이고 그 공격은 헤즈볼라가 국경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우리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헤즈볼라는 우리가 제거하고 있는 그들의 지휘관들을 대체할 인물들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그들에 맞서 화력을 더 증강할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헤즈볼라를 원래 그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대피한 주민의 숫자가 8만여 명에 달한다면서 그들이 합의를 통해 국경에서 철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력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거리까지 밀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마스를 압박해 가자지구의 휴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과 현 상태에서의 휴전 명분을 찾으려던 헤즈볼라의 계산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01호에 적시된 리타니강 이남의 비무장화를 달성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 석 달간의 교전으로 주요 지휘관들이 대거 사망하고 리타니강 이남의 주요 거점 상당수를 상실한 헤즈볼라에게 대단히 큰 위협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같은 강경 입장이 꼬리를 내리던 헤즈볼라의 전면적인 저항을 불러올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헤즈볼라가 하마스에 그만 좀 하고 휴전 좀 해라. 니들이 제시하는 그 조건 그건 휴전 안 하겠다는 거다. 좀 조건 완화해서 휴전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다. 그래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 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니 니들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니들은 우리가 다 경멸해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부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 북부사령부를 며칠 전에 헤즈볼라가 로켓 공격을 대거 퍼부어가지고 여기서 여군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또 분노를 하죠. 그래서 여기 방문을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에 리타니강 이남 지역은 그 어떤 무장 세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레바논 정부군 그리고 유엔 평화유지군 이 외에는 어떤 무장 세력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 결의 유엔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거다. 왜? 여기에 헤즈볼라가 들어와 있으니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고 특히 이제 가자 전쟁이 터지고 나서 벌써 이제 석 달, 넉 달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뭐 로켓 공격 계속 날아오니까 다 피난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8만여 명이 피난을 가고 없는데 이 주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대로 리타니강 이북으로 헤즈볼라를 밀어 올려버려야 된다. 그런데 유엔이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이참에 할 거다. 그래서 가자지구 휴전되면 그 휴전되는 어떤 그 병력 모아서 니들 칠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당연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이런 조치야말로 정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또 국민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결심이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가자 지구에는 이 하마스는 숫자는 적지만 지하화되어 있어서 또 주민들과 대거 섞여 있어서 곤란하죠. 그러다 이 헤즈볼라는 숫자는 훨씬 많지만 이 지하화가 거의 안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들어가서 싸울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군이 이 2차 레바논 전쟁에서 헤즈볼라에게 좀 피해를 보고 손해를 좀 봤다라고 하던 그때 헤즈볼라가 한 600여 명 전사했고 이스라엘군이 121명이 전사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군의 메르카바 전차, 나메르 장갑차 이런 중전차 장갑차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능동방어장치라는 게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차 장갑차 전부 능동방어장치에 있어서 적의 RPG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 다 여객해버리니까 생존 확률이 엄청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로켓 발사를 하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아이언돔이 없었죠. 그러나 지금 아이언돔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 있죠. 그래서 니들 밀어 올려버릴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드론으로 계속 지휘관들 때려잡고 있는 건데 여기에 후속 지휘관들을 임명을 못하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왜냐?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저 지휘관을 맡으면 또 이스라엘로부터 제거받을 거니까 내가 왜 타겟이 돼? 성전, 지하드 없는 겁니다. 내 목숨, 내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정말 희한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서방 정상들이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중부 내륙 미콜라이오 지역을 찾았던 독일 외무장관이 러시아 드론 공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일이 여기에 대해 어떤 대응에 나설지 향후 상황 전개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오를 방문해 인프라 복원 사업 상황을 둘러보던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이 현지 시각 2월 25일 러시아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했다고 독일 빌트지가 긴급 타전했습니다. 베어복 장관이 이끄는 독일 대표단은 순수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전선에서 약 50km 떨어진 미콜라이오주 남부의 인프라 복구 현장을 방문해 복구공사 상황을 둘러보고 곧이어 인근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찾았습니다. 베어복 장관을 태우고 해수 담수화 시설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던 차량 행렬은 도로에서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에 노출됐는데요. 경호 요원들이 접근하는 자폭 드론을 먼저 발견하고 대응 사격을 하자 이 드론은 더 맹렬하게 호송대열로 달려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송대는 전속력으로 현장을 이탈했고 러시아군의 드론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의 요청에 따라 베어복 장관은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 곧바로 안전지대로 대피했습니다. 베어복 장관 행렬에는 고려인 정치인으로 유명한 비탈리 올렉산드로비치 킴
미콜라이오 주지사도 함께 있었는데요. 이번 공격이 성공했더라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외국 인사 중 최고위급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료 중 최고위급 인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독일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독일 연정 핵심 파트너인 녹색당 대표이자 차기 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독일 정치인을 겨냥한 러시아의 막가파식 드론 공격에 과연 독일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자폭 드론이 독일 외무장관, 미콜라이오 주지사 이 행렬을 그냥 공격해 들어간 것을 발견을 하고 대공사격하면서 뭐 도망간 겁니다. 뭐 이런 게 이제 시속 한 100에서 120km 정도 되니까 차량도 한 100km 이상 달리면 못 따라잡죠. 그리고 또 지그재그로 달려버릴 테니까 그러면서 대공사격하고 정말 기가 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일이 미콜라이오주에 이렇게 해수 담수화 시설을 기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찾아가서 지금 뭐 가동 잘 되고 있나 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그걸 민물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베어복 장관이 마셔도 보고 건배도 한번 해보고 하는 일정하고 다음 코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비탈리 킴 고려인 4세 과거 이제 살린 지역에 예네주 지역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강제로 이렇게 서쪽으로 카자흐스탄 또는 이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강제 이주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는데 그 4세예요. 지금 미콜라이오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인데 뭐 이런 일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공격에 들어가는데 이런 일이 뭐 일선의 판단으로 했겠지 아마 뭐 크렘린의 지시 뭐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일선에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 정도 VIP가 현장 방문하면 좌측이 지금 차량 행렬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저건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되는데 미콜라이오 주지사는 적이니까 공격할 수 있다 치지만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을 공격한다?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사건 벌어진 데가 이 헤르손 전투는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으니까 전투 지역으로부터 한 50km 떨어진 바로 러시아 영역의 북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 있는 이 지역에 찾아갔는데 여기를 공격을 해버린 거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베어복 장관이 외무장관이자 녹색당 대표인데 지금 이 숄츠 총리가 있는 이 연정 여당이죠. 그리고 또 야당 할 것 없이 이 녹색당을 누가 끌어가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캐스팅 보트예요. 이 녹색당 당 쓰면서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부총리 줄 테니까 와라. 여기서도 지금 외무장관이지만 다음에 부총리 줄게 그대로 있어라. 이러고 있는 이런 정당의 당수인데 그리고 외무장관인데 여기를 공격한다? 아마 독일에 돌아가서 내가 말이야 갔을 때 이렇게 진짜 죽을 뻔했어. 완전히 뭐냐 전속력으로 도주를 하면서 대공사격을 했으니까 죽을 뻔했어.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지원해줘서 지켜야 돼 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독일 외무장관을 살해할 뻔한 이번 공격 작전이 일선 어느 선에서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앞으로 러시아에게는 뼈아픈 결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이런 행위가 독일의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대거 우크라이나로 전달해주는 그 계기가 되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보는데요. 정말 정신이 확 나가버린 러시아의 상황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